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종부세 결정을 한다는 여당의 보유세 동결 가능성 과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팩트 체크 한번 해보면은 법으로 보면은 법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일회성에 그치는 잠깐 반짝 줄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 출처 밝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비즈에서 가져왔고요. 박정엽 기자님이시네요. 12월 21일 아침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신문기사 제목이고 이걸 보통 이렇게 써머리지 않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여당에서는 공시가 인상에도 올해 수준으로 보유세 동결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해당 언론사의 취재진이 자, 그러면 21년 공시가격으로 2022년 보유세 산정하는 겁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라고 아예 직접 물어보자 그쪽에서는 상대편에서는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 비율 조정 검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약간의 그 다른 변수를 건드린다는 건데 어떤 건지 이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애고 보도록 하죠. 여당은 20일 보유세 동결을 위해서 21년 공시가격으로 22년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중.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종부세법 등에 정해둔 과세표준의 정의와 충돌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내는 이 세금은 굉장히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재산권, 개인의 사유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은 당연히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겠죠. 이제 그걸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어쨌든 예,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 조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게 조금 뭔가 충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해당 언론사의 문제 제기인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행 종부세법은 과세표준 이제 과표라고 하는데 이 과표가 정해지면 거기에 세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별로 이게 이제 인별 과세라는 뜻이에요. 개인 명의로. 예전에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저걸 부부 합산을 해가지고 위헌 판결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명의를 분산하면 보유세 중에서 특히 저 종부세는 특히 절세 효과가 좀 크긴 커요. 그래서 이제 명의 분산하기 위해서 증여를 많이 하시죠. 어쨌든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부 다 더한 가격에서 6억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이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뒤에 곱해지는 적용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리고 세부담 상한 비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에 대한 세액과 유사한 보유세를 내도록 할 수는 있는데 이거 역시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와 지지층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지적을 여기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제가 별다른 말씀 안 드리고 우리는 공부하는 채널이니까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종부세 어떻게 구합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셔서 아실 텐데 이제 뭐 또 새롭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종부세는 글씨가 좀 악필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시가격을 다 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6억을 공제를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만약에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같은 경우에는 11억으로 올라가는 거죠. 공시가격이에요. 공시가격. 어떤 때는 공시가격, 어떤 때는 실거래가니까 헷갈리시죠. 예.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하는데 현재 21년도는 95%예요. 이게 원래 80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85, 90, 95, 그리고 100, 내년 22년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집값이 그대로를 하더라도 종부세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 세율도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뒤에서 세액공제를 빼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있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 공동묘유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 공시가격을 내년에 22년도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21년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두 가지 문제? 자, 그래? 좋아, 그럼 22년도 그렇게 한다고 쳐. 그럼 23년도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여기서 답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때요? 아니, 그러면은 왜 하필 그럼 22년만 해주냐? 해줄 거면은 계속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도대체 22년도에 뭐가 있길래, 무슨 이벤트가 있길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는 그 이벤트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이 21년도에서 22년도가 아니라 21년도로 했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러면 2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였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뭐예요?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걸 물어본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제가 가져온 요 해당 언론사에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당에서 그렇게 말을 했으니 정말 실현 가능성 가능합니까? 했더니 말하는 게 현재 지금 검토 중이다 라는 거죠. 예, 검토 중이다. 검토 중. 이거죠, 이거죠.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 중이다. 예, 언제까지 검토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뒤에 보시면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부담상각 비율을 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좀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공시가격을 하는 게 안 되면 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줄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얘랑 비슷해지게 내년에 100이 아니라 뭐 한 85, 90, 뭐 80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은 또 여기서 또 똑같은 퀘스천이 들지 않아요? 그럼 23년도 어떻게 할 건데? 23년도 이후에는. 아, 모르죠, 이건 또. 결국에 똑같아요, 이게. 이런 걸 보고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걸 보고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뭐죠? 뭐 이제 이런 말이 떠오르죠. 저는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종부세 과표 기준 공시가격 매년 1월 1일이 기준인데, 제가 특정 당하고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뭐 유튜브에서 뭔가 제한이 붙어버리더라고요. 노란 딱지라 그래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아무튼 눈으로 보세요. 여기 브리핑에서 21년 공시가격을 22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라는가 물음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고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 좀 쉽게 말하면 안 될까요? 생각 중이다. 그럼 되는 것 같은데. 자, 앞서 여기 대선 후보가 지난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보료 부담 증가, 복지세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니, 이걸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면 그동안 4년 동안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보유세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현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종부세 등의 과세 표준은 당해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이게 법에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저거를 바꾸려면 해당 법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종부세법이 과세 표준을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출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매년 1월 1일이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2022년 보유세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 셈이다. 결국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하려면 복잡한 편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아니면 법을 아예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근데 뭐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그쪽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대선 후보는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둔 듯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얼굴 책이네요. 공시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서 세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뭐라고? 재산세가? 이거 좀 이상한데? 종부세하고 헷갈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물론 이제 그 페북에 나온 말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런 것 같은데, 자, 우리 잠깐 보면은 재산세는 어떻게 돼요? 해당 주택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결국 이게 이제 과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재산세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예요. 아까 종부세는 얼마였어요? 종부세는 제가 생략할게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원래 80인데 현재 95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2021년도가. 그리고 예정이 2022년도가 100% 된다는 거였잖아요. 지금 이 22년 100% 올라가는 거를 좀 막자 그거 아닌가? 재산세 60에 대해서 건드리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아마 이제 페북에 그렇게 썼으니까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언론사가 함부로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다시 볼게요. 공시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서 세부담이 현재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재산세가 아니라 그 종부세 말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부담 상환 비율도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주장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하나 더 공부를 해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제 종부세를 염두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심 없는 1주택자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 역시 이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60이 아니라 70, 80, 90 올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보유세에 그냥 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뒀냐? 이게 이제 그 어떤 현실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매번 그때그때마다 법을 뜯어 고칠 수 없으니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재산세는 아직 안 그러는데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떤 정책 수단으로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본래 취지에서 지금 벗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올렸다 내렸다 막 하잖아요. 뭐 엘리베이터에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지금.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쭉 말했는데 이 국토교통부 2020년 11월 달에 발표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이걸 드디어 이제 여기 언론사에서 가져오기 시작하네요. 이걸 보면 보유세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보유세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그래서 설령 100번 양보해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말 법을 만약에 고쳐가지고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공시가격 자체를 내년도 거를 올해 거에 준하게 설령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로드맵을 안 고치는 한, 이걸 그대로 가는 한 2030년 되면은요, 공동주택은 금액 상관없이 전부 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발언을 한 사람의 어떤 진정성을 판단한다면 저는 딱 하나만 볼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요소를 건드릴 수 있는 이 로드맵을 건드릴 거냐 말 거냐, 저는 이거 하나만 볼 거예요. 이것까지 만약에 건드린다 그러면 정말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이거를 안 건드린다면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현재 정부는 매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해 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선 후보가 조정을 언급을 했죠. 자, 지금 말씀드린 후보가
제시한 방법이 효과가 나오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부담 상환 비율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기재부를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청와대와 정부를. 왜 그러냐면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역시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였네요. 그렇죠? 자, 근데 현재 정부는 2019년 85%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95%까지 매년 5%씩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상향해 왔고,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렇게 동의한 것도 현재 이런 말을 한 후보가 속한 여당 의원들이죠. 결국 이걸 하려면은 무슨 말이에요? 청와대와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과 지지자도 설득해야 되는데, 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틀렸다는 거죠. 그때는 조세정의 실현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 헷갈려요. 실제로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셨죠. 조세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이제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퇴로 찾기가 쉽지 않은 명분이라는 거죠. 뒤에는 안 읽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은 좀 약간 정치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어쨌든 뭐 지금 황당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간다고 했어요. 요거는 예정대로 간다. 저는 그걸 보면은 별로 이렇게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편 야당의 경제통 의원은 현행 종부세법을 그대로 놔두면서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마치 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는 것처럼 뭐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 공시가격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말이 바뀌고 있고, 뭐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언제적 버전인지도 좀 봐야 되는, 그 기사 날짜까지 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조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소리를 그냥 닫아두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매번 이렇게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조금 요즘에는 약간 좀 참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바빠서 라이브를 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후속 작업 뭔가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곧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본문 더보기와 댓글,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저와 함께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일 먼저 좀 소통하고 뭔가 대응책도 알 수 있는 연회원 제도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 곧바로 다른 기사 볼 거고요. 녹화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별도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